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2년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딸이 의대에 합격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노래 한 곡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1억 원의 빚, 시어머니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가 건넨 3천만 원, 그리고 결국 파탄난 가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숙 씨는 48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남편과 딸의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22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영숙 씨의 삶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바로 딸을 의대에 보내는 것. 그것을 위해 학원비를 아끼려고 본인 옷은 몇 년째 사지 않았고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다 거절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딸은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묵묵히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겨울 딸이 명문의대에 합격했습니다. 22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감격했습니다. 친척들은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숙 씨만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영숙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22년간 나는 엄마였어. 딸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런데 이제 딸은 다 컸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누구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TV에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밤 방송되는 가요 프로그램이었죠. 한 중년 가수가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노래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사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수의 목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죠. 영숙 씨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그 가수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공연 영상, 모든 인터뷰를 다 봤습니다. 그날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위로가 집착으로 변하는 무서운 시작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저녁에 유튜브로 그 가수의 영상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딸은 엄마가 취미 생활을 시작한 것 같다며 오히려 좋아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가수의 음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0장, 50장. 같은 앨범을 100장이나 샀습니다. 왜요? 음반 판매량을 올려서 1위를 시키고 싶었대요. 택배 상자가 집 앞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들 선물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숙 씨는 공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면 부산으로, 대구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면 대구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서 공연을 보고 막차를 타고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3시였죠. 다음 날 아침에는 멍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영숙 씨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공연 티켓 값이 한 번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번 다녀오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다녀오니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이 나갔죠. 여기에 굿즈까지 더해졌습니다. 포토카드, 엽서, 달력, 키링, 인형, 티셔츠.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라면 뭐든지 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숙 씨의 비상금 2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22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다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가수를 보고 있을 때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영숙 씨는 결국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 몰래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첫 대출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으면 돼.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갚을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대출로 이자를 메워야 했죠. 500만 원이 1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1억 원이 됐습니다. 1억 원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평범한 주부가 팬 활동으로 1억 원의 빚을 진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앨범 구매에 3천만 원, 공연과 교통비에 2천만 원, 굿즈에 1천만 원, 그리고 팬클럽 활동비와 각종 이벤트 참여비로 나머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숙 씨의 하루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하지만 실제로는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 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팬카페 활동을 하느라 잠을 못 잔 거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비 좀 보태드렸어. 친정어머니는 건강하셨지만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자신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영숙 씨는 팬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팬들이었지만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영숙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가수의 사촌 형입니다. 영숙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수의 사촌 형? 그럼 가수와 가까운 사람이잖아.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특히 영숙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동생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수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모든 팬들의 꿈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워낙 바빠서 스케줄을 조정하려면 제가 좀 힘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약간의 비용이 필요한데 얼마예요? 제가 드릴게요. 영숙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그냥 진심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저 정말 간절해요. 남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럼 자리 섭외비로 300만 원만 주시겠어요? 영숙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대출을 받아서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고맙다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죄송해요. 동생 스케줄이 바뀌어서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영숙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가수니까 바쁘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는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이 새 앨범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 매니저가 문제를 일으켜서 수습 비용이 필요해요. 동생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는데 변호사 비용이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영숙 씨는 매번 돈을 주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총 2천만 원이 넘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가을 영숙 씨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슬픔에 빠졌고 영숙 씨도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영숙 씨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영숙 씨, 오늘 꼭 만나야 합니다. 드디어 제 동생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확정해야 해서 지금 바로 만나야 합니다. 영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가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남편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갈등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엄마 장례식인데? 정말 급한 일이야. 일시간이면 돌아올게. 영숙 씨는 남편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상복을 벗고 화장을 고치고 그 남자가 지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남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 동생이 내일 해외 투어를 떠나요.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정말요? 정말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소 섭외비와 보안 비용, 스케줄 조정 비용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3천만 원?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6개월 후에는 제 동생이 더 유명해져서 개인 만남은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5곳에 동시에 신청해서 3곳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총 3천만 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남자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영숙 씨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3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얼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었어. 그날 저녁 8시 영숙 씨는 그 주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빈 건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영숙 씨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외출, 숨겨진 택배 상자들, 줄어드는 생활비,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 날의 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내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탐정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팬클럽 활동, 무분별한 소비, 1억 원의 빚, 그리고 수상한 남자와의 만남까지 탐정은 그 남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죠. 가수의 사촌 형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탐정의 신속한 대응으로 3천만 원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돈을 쓰기 전에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건넨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탐정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무너졌습니다. 1억 원의 빚, 2천만 원의 사기 피해,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을 박차고 나간 아내. 남편은 영숙 씨를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기 사건이 밝혀진 후에도 영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트로트 가수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약 분쟁이었는데 가수가 불리한 상황이었죠. 영숙 씨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해. 그 가수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딸 생각은 해. 우리 가족은? 하지만 영숙 씨는 남편을 밀쳐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수의 소속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대생이 된 딸,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제 제발 돌아와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래야 해.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없어도 괜찮잖아. 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영숙 씨와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 씨가 가족 몰래 진 1억 원의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22년을 살았어. 우리 딸을 함께 키웠고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지.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당신이 가장 행복해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에 우리를 버렸어. 시어머니 장례식에서도 딸의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딸도 마찬가지야. 2025년 봄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팬 활동으로 인한 가정 파탄. 1억 원의 빚은 남편이 절반을 떠안았고 나머지는 영숙 씨가 갚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 영숙 씨는 채널어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 출연했습니다. 영숙 씨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딸이 의대에 합격하고 나니까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22년간 저는 엄마였는데 이제 딸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들은 트로트 노래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뭔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방송 패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갱년기가 힘들면 병원에 가야죠.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방송에는 영숙 씨의 딸도 목소리 변조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의대 합격을 받았을 때 엄마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할머니 장례식 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빠가 울고 있었는데 엄마는 상복을 벗고 나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그날 제 엄마가 죽은 것 같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의대생이에요. 앞으로 의사가 될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엄마는 구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빠져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숙 씨를 속인 사기꾼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팬클럽 회원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사기꾼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우니까요. 팬들은 가수에게 집착하잖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해서 가수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요. 피해자가 시어머니 장례식을 박차고 나와 3천만 원을 건넸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기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재판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까요? 딸이 받은 상처가 치유될까요? 이 사건은 중년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신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로 극심한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를 숨깁니다. 왜 숨길까요?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은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고 시댁을 챙기는 슈퍼우먼이어야 하죠. 그래서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의는 단언했습니다. 이런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많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로트라는 잘못된 출구를 찾았고 그것이 가족 파탄으로 이어진 겁니다. 방송 후 영숙 씨의 전 남편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요. 대화를 더 많이 했어야 했고 관심을 더 가졌어야 했죠.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 교육에만 집중하고 아내는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았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죠.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요. 괜찮아? 힘들어? 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딸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만 했죠.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꿈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심리학자는 영숙 씨의 사례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영숙 씨는 전형적인 빈둥지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에 부모들이 느끼는 공허감과 상실감이죠. 특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일수록 더 심합니다. 심리학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22년간 영숙 씨의 정체성은 엄마였습니다. 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고, 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죠. 그런데 딸이 의대에 합격하면서 더 이상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겁니다. 엄마라는 역할 말고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트로트 노래가 들어왔습니다. 그 노래는 영숙 씨에게 위로가 되었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상담 없이는 위로가 집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수에게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심리학자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엄마라는 역할 외에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하죠. 영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로트 한 곡이 22년 결혼을 파괴한 게 아닙니다. 숨겨진 고통, 소통의 부재,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다가가 주세요. 혹시 지금 팬 활동에 과도하게 빠져 있지는 않나요?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당신의 일상을 파괴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세요. 가족과 소통하세요. 서로를 돌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